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두 회사는 QLED와 OLED 화질 문제로 앙숙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화질 문제를 놓고서 법정 공방과 상호 비방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 이후에는 이른바 8K 기술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상대의 기술을 평가절하하며 도발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회사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두 회사가 드디어 힘을 합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전자산업 글로벌 1위이지만 후발주자 중국의 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몰락했다지만 여전히 몇몇 영역에서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이벌이자 앙숙의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의 두 글로벌 기업이 협업을 선언하자 산업계가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뭉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판은 LG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V50S 신Q입니다. 해당 제품에서 LG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기술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니나 화웨이 등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니의 경우 이미지 센서 글로벌 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가 그전까지 사용한 대부분의 제품은 소니였습니다. 점유율이 50% 넘는다는 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LG전자가 라이벌인 삼성전자의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LG 측은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부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도입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입니다. 해당 제품은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도 매우 넓고 화소 한 개당 면적도 늘어나 사진과 영상 품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LG의 선택을 삼성전자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LG의 이번 선택은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니가 현재 50%의 점유율로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을 주도하는 데 반해 삼성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니를 역전해 이미지 센서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비록 LG의 스마트폰이 점유율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LG는 최근 국산 불화수소 생산을 마무리 짓고 모든 공장의 양산 과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즉 국산화 100%를 이뤄낸 것입니다. 차후 핵심 소재 관련 산업에서 협력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과 LG 두 글로벌 기업의 협력을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삼성과 LG가 서로의 제품을 지적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화해라도 한 것일까요? 삼성과 LG가 함께 손을 잡고 일본 소니에게 한 방을 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삼성전자는 몇 달 전 133조 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반도체 비전 2030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중 성장 가능성이 큰 이미지 센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비메모리 반도체 1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는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IT 기기 안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본 빛을 뇌로 전달하듯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기의 뇌기능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와 함께 삼성전자가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꼽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1개에 5개에서 6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보안 시스템 카메라, 스마트 TV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소니가 50%의 점유율로 1위이고 20%의 점유율의 삼성전자는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니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지 센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가전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밀리고 특히 DSLR 카메라마저 캐논과 니콘에게 뒤지자 이미지 센서를 선택해 특화한 것입니다. 소니는 현재 게임과 영화 음악 콘텐츠, 금융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예전에 강자였던 IT 사업 중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요. 그런데 LG전자가 소니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LG전자는 전작인 V50 신Q에서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채용했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50S 신Q에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50S 신Q의 전면 카메라에 삼성전자의 3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을 탑재한 것입니다. 화소수만 놓고 본다면 V50S의 후면 카메라인 1200만 화소 대비 스펙이 훨씬 더 높은 부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센서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종 업계에서 계속 경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의 부품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삼성과 LG는 8K TV와 건조기 등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서로의 제품을 지적하며 싸우고 있는 와중에 상대 회사의 부품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LG전자 관계자는 전작에 들어갔던 일본산 부품 대신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쓰게 됐다며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공급처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8월에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출시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처럼 일반적인 전자 결합 소재와 달리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상도를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본다면 사람의 눈은 약 5억 7,600만 화소라고 하는데요. 1억 화소의 벽을 깨는 제품이 나온 것을 보면 곧 사람의 눈처럼 볼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나올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신제품은 지난 5월 공개한 제품보다 화소수가 1.6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1억 화소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일본 소니보다 먼저 6,400만 화소의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1억 화소에서도 멀찌감치 앞서 나가면서 기술 초격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소니가 이면 조사형 센서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이 최근 화소수와 픽셀 크기 등에서 앞서 나가면서 시장판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5월에 공개한 6,400만 화소의 업그레이드 제품은 중국의 샤오미, 오포도 이미 계약을 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매출 1위의 소니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이미지 센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빠른 성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백라이트가 없으니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플렉서블로 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LCD 대비 또 다른 장점은 명암비라는 것입니다. 검은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데요. OLED는 아예 빛을 꺼버리면 검은색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LCD는 후면에 빛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의 TFT층에 빛을 막는 방법으로 검은색을 표현합니다. 이때 아무리 가려도 당연히 후면에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검은색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OLED TV와 LCD TV를 비교해보면 검은색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명암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정도만 알아도 삼성과 LG가 중국과 LCD에서 경쟁을 벌이지 않고 OLED 패널의 프리미엄에서 승부를 보려는 이유를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 시 패널의 가격은 크게 하락합니다. 삼성과 LG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하여 OLED 패널의 가격을 기존 LCD 패널 가격과 같거나 더 싸게 만든다면 중국 정부가 그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여 대규모 LCD 설비를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한 번에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자국에 완성된 패널을 사용하는 셋업체들도 가격이 동일한데 굳이 단점이 많은 구형 LCD를 쓸 필요가 없이 OLED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OLED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OLED 패널에서도 여러가지 기술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OLED 패널은 빨강, 파랑, 녹색 모두 자체 발광하는 TFT라는 능동 소자가 픽셀을 제어하는 AMOLED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후면에 글라스를 붙이게 되면 일반 OLED 패널이 되고요. 유리가 아닌 CPI 필름을 붙이게 되면 자유롭게 휘는 플렉서블 OLED 패널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소형 패널이 아닌 TV와 같은 대형 패널에서 다른 기술이 사용되고 용어가 갈리는 것입니다. LG전자는 대형 TV 패널에서 화이트 OLED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QD-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지금 신규로 투자하는 패널은 QD 디스플레이라고 명명합니다. 먼저 OLED 패널에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순수한 AMOLED 패널의 대면적화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는 AMOLED 패널을 TV에 사용하는 대형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수율이 나오지 않았고 버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율은 불량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전체 캐파 중에 얼만큼이 나오느냐이고, 자, 버닌 현상은 빛과 열에 약한 OLED 유기 소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화면에 잔상이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OLED 패널의 대형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2014년 삼성전자는 OLED TV의 생산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때 LG 디스플레이는 삼원색을 합친 백색을 내는 백색의 OLED 소자 위에 빨강, 파랑, 녹색의 컬러 필터를 덧대는 방식으로 대형화에 성공합니다. 물론 사실상 반쪽짜리 성공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OLED의 자발광은 가능하니 기존의 LCD 대비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LG 디스플레이의 WOLED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어떻게 삼성전자가 해결하지 못한 버닌 현상과 수율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탄뎀이라는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해당 기술력을 통해서 OLED의 푸른색 소자의 낮은 수명 문제를 해결하여 버닌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에 따라 수명과 효율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대형화를 할 때 FMM으로 인한 처지 문제 또한 이것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약간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삼성과 다른 방식으로 대형화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퀀텀 다시라는 소자의 필터를 기존 LCD, 백라이트 사이에 위치시키는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QLED라 명명하는 TV를 팔아왔습니다. 명칭 그대로 OLED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패널입니다. 자, LG전자는 이 점을 파고들어 삼성전자의 QLED TV의 패널을 자사의 OLED TV의 패널과 비교합니다. 한마디로 자사의 WOLED TV는
TV는 정말 OLED 패널이지만 삼성전자의 QLED TV는 OLED가 아닌 기존 LCD TV에 퀀텀 다시라는 컬러 필터만 됐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LG전자가 프리미엄의 대형 OLED TV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13조 원을 투자하는 신규 디스플레이 대형 패널은 QD 디스플레이로 명명합니다. 기존 QLED 패널과 혼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QD 디스플레이는 청색의 OLED 광원에 퀀텀 닷 컬러 필터를 덧대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3원색의 OLED로 대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G전자처럼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의 WOLED 방식과 삼성전자의 QD 디스플레이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뛰어난 화질을 보일까 하는 측면을 보면 당장은 삼성전자의 QD 디스플레이가 더 좋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두 가지 패널 모두 OLED 광원 위에 컬러 필터를 덧대는 방식인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냥 컬러 필터지만 삼성전자는 퀀텀 닷 컬러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컬러 필터 대비 퀀텀 닷 컬러 필터의 색 재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소형 패널은 AM-OLED로 빨강, 파랑, 녹색의 광원이 빛을 내는 OLED 패널입니다. OLED의 제작 과정에서 뒷면이 유리가 아닌 CPI 필름을 대면 플렉서블 OLED 패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